안녕하세요. 지난해 기준 가계부채가 1860조라고 합니다. 가계부채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수년 동안의 저금리에 취해서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 창업에 몰두한 탓일까요? 남의 돈 무서운지 알아야죠. 왜들 그렇게 비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놈들은 빚도 자산이고 능력이라고 떠들어대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빚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건 왜들 생각을 안 하나요? 전 빚은 금융노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모든 투자는 오직 여윳돈으로만 해야 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금융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 시궁창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수년 전부터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다못해 신용카드를 버리고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고까지 했죠. 카드론 대출 인생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카드론 대출 이자가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카드론을 쓸 정도면 대부분이 중저 신용도일 것이고 10% 중후반의 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말이 좋아 카드론이지 그냥 고금리론 아닌가요? 카드론을 쓸 정도면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의 채무액은 600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금융노예들이 빚공화국이 따로 없네요. 거기다가 리볼링까지 쓰고 있다면 완전히 막장인 거죠. 리볼링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갚을 원금만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냥 돌려막기로 시간과 인생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금융노예로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럴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갚지도 못할 거 시간만 질질 끌다가 빚만 늘어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빚지는 인간들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되겠지입니다. 까짓것 어떻게 되겠지라며 정신승리하는 거죠.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라며 생각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 턱이 있을까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 그는 초능력자일 겁니다. 제가 10년간 단타를 하다가 여러 번 깡통을 쳤지만 왜 멀쩡한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식 비투의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빚지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빚을 지느니 차라리 산에 들어가 나물이나 캐먹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었죠. 돈이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도 일단 쓰고 보자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되겠지라며 말입니다. 작년 고점에서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에 빚으로 투자를 한 분들은 왜 빚을 지면 안 되는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빚지는 것도 습관이 아닌가 합니다. 주변에 보면 조금 숨통이 트이면 또다시 빚을 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빚을 지는 것도 도박이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박이나 마약처럼 빚을 질 때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인간을 흥분시키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과도하게 빚을 지는 행위도 도박이나 마약처럼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과도한 빚은 결국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적어도 빚을 지는 걸 창피해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요즘은 빚을 지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몇 억 대출받는 것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오히려 빚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세상 아닌가요? 전 분명히 이런 풍조를 조정하는 놈들이 있다고 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이 개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개돼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목줄을 채워놓는 것이 최고죠. 그래야 복종을 할 테니까요. 금융노예로 전락한 개돼지들은 감히 딴 생각을 하거나 저항할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20년 전에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한 말이 떠오르네요. 직원들은 딱 먹고 살 만큼의 월급만 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다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신용, 미수, 수탁론 같은 비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비투는 여러분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투는 작은 조정에도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도 수세에 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동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력들에게 놀아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주식 투자는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야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윳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윳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여윳돈이 모이면 그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작년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 고점에 불려서 다들 엿댄 거 보세요. 거기에 비투까지 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나요? 제가 작년 7월부터 주식시장이 고점이고 먹을 것도 거의 없으며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계속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낮잠이나 자면서 설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고까지 했죠. 고점에 불린 악성 매물들이 땡처리 되어야만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력들과 언론 패거리놈들의 마케팅 농간에 세뇌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공허한 메아리였을 겁니다. 니까짓게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리냐 이거겠죠.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10년 동안 신나게 털렸기 때문에 경험치로 아는 겁니다. 예전에도 몇 번 밝힌 적이 있지만 전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학력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공부도 못했으며 변변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알바, 일용직, 임시직, 비정규직 등 밑바닥을 전전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마세요. 누군가에 대한 기대나 환상은 사기를 당할 확률만 높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전 그냥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